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부에 봅니다. 등기부 376페이지 3번 등기에 관한 장부 이렇게 있어요. 장부. 자, 등기부 이렇게 했는데 일단 등기부의 종류에는 이 등기부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또 하나는 건물등기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을 해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도 이렇게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부는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은 물자 편성주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로는 물적, 인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물적, 인적 편성주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물적 편성주의가 되는 거고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방식이고요.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 순서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적 인적 편성주의는 물적 편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인적 편성주의 요소를 가미시킨 것이 물적 인적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인적도 아니고 연대적도 아니고 물적 인적도 아닌 무엇을 사용한다? 물적 편성주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적 편성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번 순으로 등기부가 묶이게 되어 있는 것을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종류 나오고 등기 기록의 편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물적 편성주의의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무엇이 있냐면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구분 건물은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춰야 돼요?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을 구분 건물이라 한다. 보통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그럼 여기서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고요.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개 단위로, 한 개, 한 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여기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한다? 을구를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 거고, 건물은 한 개마다, 한 동마다, 한 개, 한 동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우리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을 할까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거죠.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무엇을 기록한다? 표시를 기록하는 거고,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해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다가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 집합 건물의 경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하나의 무엇을 등기 기록을 두는데, 이건 두 개로 나눠져요. 일단은 요거 한 동 건물 자체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한 동 건물의 무엇과 표제부와,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전유 부분마다 무엇과 무엇을 두냐면 표제부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 얘랑 살짝 좀 다르죠. 얘는 표제부, 갑구. 그러니까 얘는 토지의 경우에는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렇게 묶어서 1등기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구는 물론 두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마지막에 요거까지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다 묶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의 양식을 한번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등기 기록의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더라. 표제부 갖고 을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구분 건물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렸을 거예요. 어떤 숙제를 내드렸냐면은 등기부를 한번,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씩 그려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그 올해 2차 과목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시법 중에 등기법이 좀 어려웠죠? 등기법이. 어려워도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8개 이상은 맞춰요. 근데 보통 우리가 12문제 중에서 한 3, 4문제 정도가 낯설고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거 틀리고 나머지 맞추면 되잖아요. 나머지 맞추면.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게시판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특히나 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어떻게 글을 올리냐면, 지적은 잘 되는데요, 공시법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법이 꼭 등기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과 등기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적은 할 만한데 등기는 좀 어렵네? 이런 말은 맞지만 지적은 할 만한데 공시법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도서관을 잘 가지 않는데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서 저도 공부할 때 어떤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가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절 그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대화하는 거 이렇게 엿듣다 보면은 야 지적은 좀 되는데 미치겠어. 공시법이 안 돼. 미쳐버리겠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등기 이꼴 공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시 이꼴 뭐야? 지적 등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지적은 되는데 공시법이 어렵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합격 수기도 그래요. 지적법은 할 만한데 공시법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합격은 했네요. 라고 합격 수기를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시법에 지적과 등기가 있는 것이지 공시법에 지적과 공시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공부는 미루면 안 돼요. 할 때 빨리 해놔야지 하고 반복학습하자 이거 반복학습을. 나중에 하자.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 해서 8월까지 그냥 가요. 근데 8월에 임박하게 되면 우리가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도 그렇고 2차도 할 게 많은데 미뤄놨던 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쉬운 것만 딱딱 설명해 주는 강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점수 안 나와요,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래서 공부는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쉽게 설명해 주는 강사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깊이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수업 들을 땐 편안하고 좋죠. 막 개그적으로 막 웃긴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흐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합격은 할 수는 있어요. 합격은 할 수 있지만 거의 60점 정도 맞아서 합격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웃기고 쉬운 강의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등기 기록이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토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집원은 100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기 때문에 요 건물 등기 기록 먼저 건물 등기 기록에 무엇을 한번 보자? 표제부를 한번 봅니다. 그럼 건물 등기 기록에 이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건물의 표시를 써야 됩니다.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에 무엇을 쓴다? 건물의 표시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한번 숙제 한번 내드렸었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표시번호를 씁니다. 표시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란이 있습니다. 접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예요. 소재,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기 원인 및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표시번호는요, 이쪽에다 기록한 순번을 그냥 쓰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자, 접수는 오늘 2021년 12월 오늘 6일이에요. 6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접수 연월일이 되는 거예요. 접수 연월일이 되는데 제10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제10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접수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10호라고 하는 것이 접수 번호를 의미하는데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접수 번호는 갑구하고 어디에만? 갑구하고 을구에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어는 얼마? 100 이렇게 딱 써주면 되는 거고요.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써주는 거예요.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쓴다. 뭐 구조는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조다. 그리고 종류는 단독주택이다.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78페이지를 보시면은 378페이지를 보시면 표제부의 기록 예 해가지고 토지만 있죠. 근데 건물은 제가 써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토지죠. 이 토지 한번 보자고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37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자. 여기에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을 하자.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표제부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 등기로 똑같아요. 표시번호 내려오고 접수 내려오고 소재 지번 내려오고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표시번호. 자, 이렇게 써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려보면, 그러니까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접 여러분들이 필기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써가면서 뭐 연필이라든지 볼펜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읽는 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때는 읽어도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써가면서 그럼 써가면 쓰면 힘들잖아요. 힘들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무엇이다? 기타적인 내용이다. 기타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표시번호 1번. 접수 202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집원은 100이고 지목은 대가 되고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그 원인 및 기타 사항을 딱 쓰는 겁니다. 이것이 토지 등기 기록의 무엇이다? 표제부가 된다 이겁니다. 378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자, 377페이지의 표제부를 한번 볼게요. 중간에 등기 기록에 양식해가지고 표제부. 자,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이렇게 써 있죠.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원인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건물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건물의 경우에는 번호가 있을 때는 건물의 번호도 들어가요. 건물 번호도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갑구하고 을구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갑구하고 을구는 똑같이 생겼다. 갑구하고 을구는 똑같이 생겼다. 자, 갑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다가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을구에다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갑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 여기는 지금 무슨 번호? 표시번호죠. 근데 갑구하고 을구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예요. 우리가 1장에서 효력은 설명 안 해드렸지만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 다음에 권리자, 권리자 및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만약에 갑구면 소유권 보존이면 순위번호 1번이고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 접수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2021년 12월 6일이고 여기는 제 10호 이런 식으로 접수 번호를 써주는 거죠. 권리자에 대한 거 뭘 쓰는 거야? 권리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질문하셨는데 순위번호가 1번인데 전에는 3번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요게 여기에 전3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전3. 그러면 이 전3이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A,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B,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기 기록이 옛날에는 등기부라고 했죠. 옛날에는 이게 등기부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종이 등기부였단 말이에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00년 초반에 전산 등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에다 기록되어 있는 등기 사항들을 전산 등기 기록에다가 다 이기합니다. 옮겨 적는 거죠. 옮겨 적어요. 그랬을 때 옮겨 적는데 다 옮겨 적지 않고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만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C죠. 그죠? 현재 소유자는 C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옮겨 적지 않고 여기다가 순위번호 1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소유자 C로 이렇게 옮겨 적는데 순위번호 기존에는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으니까 전에는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등기부를 전산 처리하기 전에 어떠한 그러한 내용 처리하기 전에 기존의 어떤 순위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기하게 되면 얘가 소유자니까 1번으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순위번호가 3번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울구에다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울구는 만약에 1번 해가지고 만약에 저당권 설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줄였지만 저당권 설정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면은 기타적인 내용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타적인 내용에 채권액이 들어갈 것이고 전세권이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이 들어갈 것이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료다, 유상이다 그러면 지료가 들어갈 것이고 기타 이제 어떠한 존속기간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체크.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하면 그러니까 성명과 주소,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라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명의인의 표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이럴 때 하는 것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무엇이다? 채권액의 증감,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이럴 때 하는 것이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 등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것이 권리의 변경 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은 건물 등기 기록은 이거 표제부하고 요 갑구하고 울구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울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토지는 이렇게 표제부하고 갑구와 울구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데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값구 울구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요 집이 여기에 이제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집합 건물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데 한동건물 표제부는 두 개를 묶습니다. 요 두 개를 묶어요. 얘를 묶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한동 건물에 무엇이 되냐면 표제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니까 얘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니까 얘는 한동 건물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동 건물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할 수 없게끔 묶습니다. 묶어요. 그걸 대지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토지 표시 앞에 뭐를 써요?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9페이지를 보시면 집합 건물이 나오죠. 서울 한동 건물의 표제부라고 써 있고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 건물의 표제부는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동 건물의 표시와 또 하나 무엇?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분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371페이지로 오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의 구성에 한동 건물 표제부 위쪽에는 뭐라고 쓰고 한동 건물 표시와 아래쪽에는 뭐를 쓰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위쪽에는 뭐를 쓰고 한동 건물의 표시를 쓰고 아래쪽에는 무엇을 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그래?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는데 요 갑구와 울구는 동일해요. 갑구하고 울구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자,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뭐를 썼어요? 한동 건물의 표시를 썼죠?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여기 뭘 써야 될까요? 당연히 전유 부분에 무엇을 쓴다? 전유 부분에 표시를 쓰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봐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종류는 5층 아파트. 만약 5층 아파트 면적이면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3층 면적 얼마, 4층 면적 얼마, 5층 면적 얼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요게 여기에 보면 하나 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있는데 여기에 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1. 요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놈을 1년 번호라 그래요. 1년 번호다라고 하는데 1년 번호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생략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에 두 필지 깔고 앉았어요. 여기 집원이 100이고 여기는 101이에요. 그럼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서 화곡동 100필지 외 1필지 써주는 거고 여기에 2번에 뭐라고 써? 2번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101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101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전유 부분의 표지부의 이 전유 부분의 표시는 한동 건물의 표시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중복되는 부분은 그럼 뭐냐? 중복되는 부분은 뭐냐? 딱 봐도 소재 지번이죠.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이해하시겠어요? 소재 지번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와요. 저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넘어옵니다. 넘어올게요. 그대로. 표시번호 넘어오죠. 표시번호 그대로 넘어오고요. 접수 그대로 넘어오죠. 근데 여기서 뭐는 빠져야 돼요? 소재와 지번은 빠지고 넘어옵니다. 건물 번호는 들어와 줘야 돼요. 이 건물 번호가 왜 들어와야 되느냐? 이 건물 번호가 뭐냐면 이 전유 부분이 101호냐, 102호냐, 103호냐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 201호냐, 202호냐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번호가 제1층, 제101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유 부분이 과연 이 한동 건물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건물의 내역도 오는데 조금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건물의 내역은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거든요. 근데 종류는 5층 아파트 똑같으니까 종류는 넘어올 필요가 없고 구조와 면적만 넘어와요. 그래서 교재 379페이지로 오시면 건물의 내역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조하고 뭐만 써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조하고 면적만 써 있단 말이죠. 구조는 안 써 있어요. 왜 구조 왜 안 써 여기에? 여기에 구조는 왜 안 써요? 구조는 바뀌지 않거든. 구조란다. 종류는 여기 왜 안 써? 종류를 쓰지 않는 이유는 5층 아파트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중복되니까 중복은 최소한도로 피하자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등기 원인 및 무엇이 들어가냐면 등기 원인 및 기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도면 번호가 들어가요. 도면 번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한동 건물의 소재도라는 것을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도 도면 번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전유 부분의 평면도를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할 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예요. 대지권의 표시를 씁니다. 대지권의 표시를 쓰더라 이겁니다. 여기 표제 보니까 여기 표시번호 그대로 오는 거고요. 표시번호가 되는 거고 대지권의 종류.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번. 대지권의 종류에는 총 4개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 대지권이 있고, 지상권 대지권이 있고, 전세권 대지권이 있고, 임차권 대지권 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해가지고 여기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2 해가지고 전세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그러면 요 1이 무엇이냐?
요 1이 무엇이고 2가 무엇이냐.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나타내는 거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어는 100, 지목은 대, 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일련 번호를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1의 개념이 쉽게 생각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압축해 놓는 거예요. 1이. 일련 번호로서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2는 무엇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100일. 지목 얼마, 지목 무엇, 지목은 되겠죠? 지목 대, 면적 얼마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련 번호를, 여기서 일련 번호를 절대적으로 무엇하면 안 된다?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분의 몇, 대지권의 비율은 몇 분의 몇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나눠진다? 전유 부분의 표시와 그 다음에 무엇?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지는 겁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놔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꿔놓더라 이겁니다. 그럼 두 개의 위치가 바꿔지면 여기에 만약에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한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쓴다. 그 X. 오케이? 이해하셨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하고 또 뭐를 두는 거야? 갑구하고 무엇을? 울구를 두는데 갑구하고 울구는 얘랑 똑같이 생겼더라 이겁니다. 얘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를 그렸고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여기다 위에다 그리고 여기다 아래에다 그린 이유를 느끼셔.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알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두 개가 묶임으로써 한동건물 표제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한동건물 표제부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중복되는 걸 뺀 나머지가 무엇이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로 가더라. 이 부분만 이제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한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씩. 한글로 그려도 되고 자를 대고 그려도 되고 그냥 막 그려도 되고 눈으로만 보지 말라 이거. 눈으로만.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부예요. 등기 기록의 구성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3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유번호라고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78페이지 맨 위에 표지부에도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고유번호라고 써 있는데 고유번호는 토지는 필지마다, 건물은 개마다, 한 동마다. 근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마다,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부여한다?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체크해서 여기 책이 없으니까 하나 체크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부인데 등기부는 이거 외에도 등기부를 어떻게 우리가 보관할 것이고 이동은 되냐 안 되느냐, 증명서 발급, 등기부가 손상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등기부가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우리 입문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2장이고 잠깐 쉬었다가 등기법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장이에요. 등기 절차 총론.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